KDBS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이번 주 우리들의 이야기 진행을 맡게 된 KDBS 71기 수습국원 전세현, 전영현입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네요. 저는 이맘때쯤이면 2년 전 미국에서 보냈던 추수감사절이 생각나는데요. 추수감사절은 북아메리카의 휴일로 미국의 경우 11월 넷째 주 목요일, 캐나다의 경우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기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일요일로 저번 주 일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영현 씨는 혹시 저번 주 일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 정말요? 추수감사절은 생소하게 다가오네요.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이 큰 명절은 아니지만 서양에선 온 가족이 즐기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라고 하죠. 세연 씨는 추수감사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칠면조구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당시 홈스테이를 하던 집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었는데 친척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모여 칠면조와 다른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칠면조는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라 기대했었는데 치킨과 맛이 똑같아서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낙엽 같은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eah, they were all yellow. I came along, I wrote a song for you. And all the things you do, was called yellow. So then I took my turn. Oh, what a thing to have done. And it was all yellow. Your skin, oh yeah, your skin and bones turn into something beautiful. And you know I love you so. You know I love you so. I swam across, I jumped across for you. Oh, what a thing to do. 'Cause you were all yellow. I drew a line, I drew a line for you. Oh, what a thing to do. And it was all yellow. Your skin, oh yeah, your skin and bones turn into something beautiful. And you know, for you I bleed myself dry. For you I bleed myself dry.
time for you and all the things that you do. 추수감사절 식사를 했던 부엌의 옆쪽에는 소파와 벽난로가 있었는데 그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밖에 잘 나가지 않았는데 벽난로 앞에 앉아 불을 쳐다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조용히 생각할 수 있어서 항상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조그만 검정색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게 뭘까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고양이 2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호스트 아주머니를 불러 같이 관찰해본 결과 임신한 고양이 1마리와 수컷 고양이 1마리가 갈 곳이 없어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혼자 새끼 고양이를 낳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아주머니는 고양이를 간식으로 유인하여 집 안으로 들여오셨어요. 갖가지 예방접종을 마친 후 편안한 쉴 곳을 주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미 고양이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 삐약삐약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있었습니다. 다 낳은 후도 아니고 낳고 있는 중이었어요. 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고양이를 본 적은 있어도 태어나는 중인 고양이를 본 적은 없는데 새끼를 낳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셨다니 새로운 경험이었겠어요. 맞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가 새벽 3시쯤이었는데 자고 계시던 아주머니를 깨워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온 가족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가족들도 다 나와서 고양이가 잘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는 밖으로 나갔어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4마리의 새끼가 있었는데 다음날 들어가 보니 1마리가 더 생겨 총 5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어요. 5마리의 새끼 고양이라니 말만 들어도 정말 귀엽네요. 눈도 못 뜬 채로 엄마를 찾아다닐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네, 저는 동물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렇게 갓 태어난 동물을 본 적은 처음이라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원래도 홈스테이 하던 집에 동물이 개가 7마리, 고양이가 5마리 있었는데 고양이 2마리와 새끼 고양이 5마리의 탄생으로 총 7마리의 개와 12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정말 동물이 많네요. 그 정도면 동물이 사는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았겠어요. 안 그러셨나요? 맞아요. 밥을 먹을 때면 털이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니까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괜찮았지만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1시간도 못 있고 나왔을 것 같아요. 벽난로가 있던 그 장소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포근하고 조용해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고양이 가족과의 만남의 시작이라 더욱 애착이 갔던 것 같아요. 벽난로와 소파의 조합은 언제나 최고죠. 따뜻한 벽난로의 온기를 느끼며 소파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상상을 하니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함이 느껴지네요. 거기다가 귀여운 고양이들까지 뛰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다니.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네요. 정말 데려다 드리고 싶네요. 이제 아쉽지만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날
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꼬가 나본다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오셨는데요.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추억이란 댐 속에서 외할머니 댁에서 칠면조를 먹어본 기억을 찾았어요. 늦은 밤 잠에 취해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신 삼촌이 큰 닭을 사오셨다고 보여주셨어요. 처음 보는 칠면조를 보고 이렇게 큰 닭도 있구나 하고 놀랐었죠. 맞아요. 저도 칠면조를 처음 봤을 때 정말 크다고 생각했어요. 크기는 닭보다 훨씬 큰데 생김새는 닭이랑 똑같아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칠면조 맛은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치킨이랑 맛이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도란도란 즐겁게 보냈어요. 그러고 보니 이날이 가장 특별하게 추수감사절을 보낸 날인 것 같네요. 외할머니 댁에서는 항상 똑같은 일상과는 다르게 재밌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 댁 가는 날을 그렇게 좋아했나 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질 때가 있죠. 외할머니 댁은 충남 서산에 있어요. 서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마늘, 생강도 유명하지만 서산은 굴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굴을 포함해서 일부 해산물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굴을 초장에 찍어 맛있게 먹을 때면 저는 그 옆에서 오징어 다리를 뜯고 있었죠. 또 언제는 간장게장을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군침이 돌아 저도 한번 먹어보았는데 약간의 비린맛이 제 입맛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외할머니께서 갈비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셔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갈비찜은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바다도 정말 가까워서 삼촌 차를 타고 나들이 다녔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는 바다에서 자주 놀았는데 언제부턴가 물에 잘 안 들어가고 파도를 들으며 산책만 했던 것 같네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 댁이 바다와 가까운 점이 부럽네요. 할머니 댁을 좋아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할머니 댁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정말 축구장같이 넓어 보였던 고구마밭에서 일을 도와드렸던 일이에요. 다시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 봤던 크기보단 작았지만 어떻게 이 넓은 밭에 고구마를 심고 하나하나 캐러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TV로 만화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 안 나가겠다고 떼를 쓰면서 버텼었는데 중간중간에 먹는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일 끝난 뒤에 먹는 밥은 꿀맛이었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어머니가 저를 끌고 가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학교 학원만 다니던 초등학생에게는 정말 힘들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도 옛날에 현장 학습으로 고구마를 캐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었지만 다 캐고 나니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는 소뚜껑 삼겹살이에요. 마당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삼삼오오 모여서 맛있게 먹었었죠. 해가 지고 나서도 계속 이어진 삼겹살 파티에 사다리 끝에 랜턴을 달아두고 먹었답니다. 아버지와 동생과 돌아가며 고기를 구웠는데 기름이 흘러서 소뚜껑이 그만 활활 타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먹는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고 농담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와, 소뚜껑에 구워 먹는 삼겹살이라니 그냥 삼겹살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특별한 느낌인데요? 특별하죠? 외할머니 댁에는 저와 태어난 날이 같은 특별한 친구도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바로 사과나무예요. 외할머니 댁을 갈 때마다 뒷마당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줘요. 제가 태어난 날에 외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소중한 나무랍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하나 주셔서 먹어본 사과는 알맹이는 작았지만 꽤 새콤달콤한 맛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 사과나무가 힘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사과나무의 수명이 20, 30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세상에 나온 친구가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태어난 날에 심어진 나무라니 정말 특별한 의미가 담긴 나무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시면서 영현 씨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과나무 친구 외에 할머니 댁에 귀여운 동물 친구도 있나요? 아까 고양이 이야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할아버지께서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셔요. 들고양이 한 마리가 먹을 게 없나 기웃기웃하면 제가 편의점에서 고양이 간식 같은 걸 챙겨주곤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일러실에 들어와 어질러 놓아서 할아버지가 화가 나셨다고 해요. 고양이가 갈 곳이 없었나 보네요. 그렇지만 보일러실을 어질러 놓아 화가 나신 할아버지 심정도 이해가 가고 참 힘든 상황이네요. 맞아요. 배가 많이 고픈지 제가 간식을 줄 때면 와서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집 지키는 개밥을 훔쳐 먹으려다가 물려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상태를 봐주고 싶었지만 경계를 심하게 해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종종 가면 간식을 챙겨주려고요. 피까지 났다니 개한테 꽤 심하게 물렸나 보네요. 아팠겠다.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건 힘든 일이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강아지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여웠는데 지금은 늠름하지만 가끔 사나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촌형이 데려온 토끼가 밭으로 도망가서 뛰어놀다가 강아지한테 물리기도 했거든요. 조그마할 때 동생과 같이 2마리씩 품에 안고 동물병원에 갔을 때 정말 귀여웠는데 강아지들한테 균이 많아서 그날 동생과 가려움에 고통받기도 했죠. 이런 강아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맞춰보실래요? 할아버지를 가장 무서워하나요? 아니요. 강아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닭이에요. 정말 의외죠? 할머니 댁에서 닭을 풀어놓고 키우셔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항상 우리에 알아서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닭이 강아지 주변으로 갈 때면 강아지는 계집으로 들어가 꼼짝 않고 있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정말 신기하고 귀엽네요. 왜 영현 씨가 할머니 댁을 추억의 장소로 이야기하셨는지 알겠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과나무에 귀여운 동물 친구들까지 장소에 많은 추억이 곁들여져 더욱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추억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하구 여러분도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번이 벌써 우리들의 이야기 마지막 화래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없다니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들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KDBS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전영현, 전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